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이어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시멘스 클럽 또 돌아왔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을 사랑해주시는 100만 당원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로 애쓰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운동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들, 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예. 여기에 늘 불러주시는 우리 송 대표님 또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 5번째 시간, 김구를 포석한 간첩 성시백인데요. 여러분 하단에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가 방송하고서 이 방송을 계속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당원 교육 코너가 있는데 당원 교육 코너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당대표하고 당의 저는 홍보위원장이고 부대변인인데 당의 간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공산주의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당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장기판에 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판을 보고 저희는 판을 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두 편을 한 편 두 편을 하는데 한 편은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 한국 근현대사 어떻게 이렇게 이어졌는지를 계속 방송해드리고, 또 한편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집권을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네. 다른 정당이나 다른 데서도 저희 방송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겠죠. 이번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예. 이낙연 대표가 군대 제대하면 3천만 원 주겠다. 3천만 원씩 통장을 쥐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 했고, 이재명은 여행 비용을 1,000만 원 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해외 여행 비용을 1,0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데 또 이제 성인지 예산 35조 이걸 따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이상한 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다 모니터링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략을 짜는 데는 그쪽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머리, 새대가리라고 하니까, 새대가리들이기 때문에 나올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 거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창립 7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7살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 방송하면서 살해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사 하면서 장훈 기자가 이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살해 협박을 그렇게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좌파들로부터 촛불 집회할 때 그 촛불 집회가 돈 받고 동원대가 나왔다, 알바로 나왔다는 걸 제가 기사를 썼어요. 한 27만 클릭 정도가 나왔던데, 그때 살해 협박도 엄청 받고, 이제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선배들이 너 죽인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우파의 인터넷 언론사를 5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송국도 한 서너 개 만들어 드리고 했는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유튜브 방송국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방송국 중에 하나도 바로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보고 이제 방송국을 만들었다는 그런 직접적인 이제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파에 대해서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그동안 끼쳐온 영향력이 상당한 것을 이제 반증해주는 그 사례였습니다. 그 대수장 방송국도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드렸고, 하여튼 물밑에서 밑바닥에서 그런 음지에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정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 하늘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김재동 목사님 교회,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5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기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날 축사를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이재추 상임대표님 나오시고 전 러시아 대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그리고 이충근 국제정치아카데미 이충근 박사님,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 심동부 제동님,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대표님, 그리고 에포커 타임스 코리아 추봉기 부사장님께서 또 나와서 이제 축사를 해주십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파의 대표적인 지식인들 예. 그리고 이제 참 유명하신 분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참 특이한 분은 이제 에포크 타임즈라고 미국의 보수 언론 중에서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언론사인데 그 에포크 타임스 코리아 부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축사까지 해주실 정도로 우파에 많은 관심이 있는 방송사 바로 글로벌 디펜스 뉴스인데 여러분들 그날 시간이 되시면 5월 21일 오후 3시 하늘교회 꼭 오셔가지고 그 강의도 들으시고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공 해체를 위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한 30분 정도 짧게 뭐 그냥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중공 해체를 위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라 시대 때 그 통일신라 시절에 최치원이라고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글 한마디를 써서 토황소 경문 요거 하나를 써서 게시를 하니까 중국에 난 하나가 평정이 됐죠.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 기자님이 이번에 방송 하나를 한 것 때문에 아마 중공이라는 가장 전 세계 가장 이제 못된 도적이 다 스스로 항복하고 자유민주주의로 중국이 이제 변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방송 앞에 구호가 이오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시멘스 클럽이라고 했는데 이제 중공 해체를 할 수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의 기독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께서 에포크 타임즈하고 최근에 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여기 에포크 타임즈 사진을 보시면은 그 네이버에서 에포크 타임즈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공산주의 침투에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이런 책도 만들었고, 그리고 NTD 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이제 뭐 보시면 되는데 그 인터뷰를 어떤 내용을 인터뷰하셨습니까? 최근에 서울시가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44조에 기해서 학생인권 종합 계획을 이렇게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인데 다름 아니라 이 부분이 학생인권 조례, 즉 헌법과 우리 초중등 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고 이 자기들의 좌파들의 홍위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이 학생인권 조례를 서울시 전역에 시행하려는 유치원까지 시행하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그 미국 본사로 보내져 가지고 영어, 중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전 세계에 다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본사에서 이 고영일 대표님을 이제 인터뷰해 달라고 해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이충근 박사님 뿐만 아니라 박상학 대표 뭐 이런 분들도 또 인터뷰를 그 저희가 또 다 다리를 놔드렸습니다. 참 물밑에서 이 다리 놔드리고 참 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어쨌든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고발을 했죠. 제주 4.3 사건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이 지금 부적절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먼저 꿈꾸던 자, 그 공산 폭도들을 진압한 이 반란 진압했던 국군을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4.3 사건 기념사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기독자의 통일당 이름으로 문재인을 어떤 죄로 고발? 국가보안법 위반죄, 찬양 공무선전 등 그리고 이적죄 및 여적죄 및 이적죄로 고발을 했고, 이날은 기자회견은 뭐 이게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부대변인으로서 제가 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고, 이 영상은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주 4.3 사건 현수막을 저희
제주도 당원들이 또 제주 KBS 그리고 대정업 그리고 거기 주요 도로에 이렇게 또 게재를 했습니다. 다른 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산 폭도들 5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난 공산 폭도들에 대한 진압을 마치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4.3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당도 목소리를 들어서 비판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만이 예. 여기에 대해서 논평도 하고 이렇게 우리 성상훈 대표와 그리고 제주 지역에 있는 기독자의 통일당원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이 부분에 그 실상을 알렸습니다. 예, 이 지금 현수막 걸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지역의 관공서에서 이 현수막을 또 뗐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슨 죄로 고발합니까? 이게 공무원 직권남용입니다. 예. 직권남용이고 이제 손괴죄에 해당이 예,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당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30일 동안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4.3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이유로 예. 이 부분을 강제 이제 철거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공무원들 그리고 철거한 사람들은 손괴죄와 직권남용죄로 다음 주 정도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업무방해는 안 됩니까? 업무방해는 이제 위계 위력인데 위력이라든가 위계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돼서 직권남용 그리고 손괴죄는 해당이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하여튼 대한민국을 네.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 투쟁도 하지 않고 불사한다 해야 되나 하여튼 법적 투쟁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독자유통일당의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이제 계획적으로 공산화를 이제 하는데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47년 12월 달에 비밀리에 화폐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개혁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조선은행권을 썼는데 북한이 비밀리에 화폐개혁을 하고 화폐개혁을 하면 그 돈은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어선으로 간첩 성시배기가 남한으로 갖고 와가지고 남한에서 언론사 10개를 만들어요. 10개를 만들고 그 정치인도 다 구워 삶고 부대로 들고 와서 그죠. 군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정치 그냥 다 구워 삶아요. 정보기관부터 해가 경찰 외교관들 다 구워 삶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6.25 터지기 전에 정말 알 수 없는 이상한 10가지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인플레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간첩의 이 공작에 의해 놀아난 거다. 그리고 이제 1948년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이 창설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8월 15일 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됐죠.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는데 북조선은 이미 48년 2월 달에 인민군대가 다 창설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전쟁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1948년 2월 10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미 헌법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는 50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은 다음에야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은 이미 정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게 50총선거로 해서 분단의 원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점이 이런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25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해서 221명을 선출하는데 이때 제주 4.3 사건 때 주동자 김달삼이가 제주도에서 투표용지를 훔쳐가지고 수만 장 훔쳐가지고 북한에 상납하고 북한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대의원이 되는 겁니다. 폭동의 주범이 북한 혁명 열사령에 나중에 묻히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국가유공자로 세워야 됩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유공자로 해가지고 지금 다 보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반란 폭도들까지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고 6월 달부터 돈을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4.3 특별법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재심을 하게 돼 있어요. 당사자들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재심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으로 또 보상해주는 아니 참전해서 폭도들과 순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고 이거 거기서 폭도들까지 보호를 해서 돈까지 줘야 됩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법을 통해서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19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자기들은 이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착착착 진행하고 있었고 군대, 헌법, 예. 국회 다 만들고 있었고 예. 한국에서 자유총선거를 1948년 5월 10일 날 자유총선거를 하려고 하니까는 간첩 성시백을 내려보내가지고 이 총선거를 방해하고. 방해하는 거죠. 예. 그 김구 선생을 포섭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1948년 4월 30일 날 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자유총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간첩 이 성시백한테 이 낚여가지고 북한에 올라갔다 김구 선생은 북한에 군대가 만들어진 걸 다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와서는 이야기를 안 해줘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제 예. 이승만 대통령인데 보고를 안 하죠. 예.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첩 성시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노당과 별개로 김일성에 직접 소속돼서 김일성 이제 한테 직접 명령을 받는 남반부 정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도 중국 공산당이었어요. 짱깨였어, 짱깨야. 토착 짱깨야. 토착 짱깨였네요. 예. 그리고 김일성이도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잖아요. 팔로군 소속이었고. 예, 그리고 예. 저 소련 공산당이었고 그놈은 중국에 속했다, 소련에 속했다. 자기한테 이익 주면 뭐 가서 영혼을. 김일성이는 토착 박주입니다. 예. 토착 짱깨, 토착 로스깨. 예. 예. 그래서 1946년 12월 바다로 부산을 거쳐간 이 국내 미렵을 해가지고 활동하다가 또 월북을 해요. 그래가지고 1947년 5월에 다시 서울에 재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공산당 남노당 소속은 아닌데 활동을 하면서 이제 1948년 2월 달에 남북 교역이 금지될 때까지 무려 56회에 걸쳐서 명태와 뭐 카바이드 등 총 1억 원이 넘는 물자를 반입해가지고 정치 공작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밀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런 폐기된 국권을 갖고 와가지고 조선중앙일보, 우리신문 등 언론기관 한 10개 정도를 만들면서 합법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전을 하는 여론을 만들고 국군의 기밀을 탐지해가지고 북한군의 남침 및 유격 작전에 또 기여를 하고 또 프락치를 국회에 투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정치 공작도 하고 그리고 1948년에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서 적극적인 총선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1950년 5월 30일 총선에서는 비합법적인 양면 공세를 취하기로 한 북한 공산당의 노선에 따라 가지고 공산 당원들의 입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50총선을 보이콧했던 남북 협상파와 입후보들을 유도하면서 또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막 그래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48년 50 총선거에서는 이제 총선거에 보이콧했습니다. 이 남북 협상파들은 그 뒤에 2년 뒤에 일어난 총선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남북 협상파들 그 사람들을 이제 후보자로 내세워서 국회로 보내는 작업을 지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그때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 정치인들이 이 국회에 들어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요즘도 지금 많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친중 아닙니까? 그쪽에도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헤아릴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뭐 정권도 뭐 북한에 벌벌 키고 있으니까 사실상 얘들이 지금 그 간첩 성시백이 한테 지령받고 자금 받아가지고 1950년 그 당시에 정치권에 진출했던 그런 그 정당의 후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삶은 소대가리니 뭐 똥개니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가 대한민국 청년이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모욕하니까 패러디해서 패러디하니까 고소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취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하겠다. 성찰을 우리 국민이 해야 됩니까? 문재인이가 성찰해야지. 문재인이가 성찰을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으로 꼽혀 있으면서 북한에서 똥개니, 삶은 소대가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옥류관 주방장까지 욕했더구만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찰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국민들 보고 성찰하라고 합니까? 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공작을 하다가 그 저기 5월 15일 1950년 5월 15일 날 잡혀가지고 이때 이제 처형이 됐죠. 사형이 되는데 112명이 검거가 됐다. 뭐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개요고 가장 큰 간첩단이라고 말이죠. 예, 그때 예, 당시에 예. 건국 이후. 예. 그리고 얘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지하당으로 숨어가지고 뭐 민혁당, 인혁당, 뭐 통역당, 뭐 통역당, 뭐 그런 지하 정당을 만들고 나중에 그게 80년대 학생 운동을 거쳐가지고 무리로 올라오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주사파 세력들이 되는 거죠. 주사파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으로 들어가고 그 일부는 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고 그래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우가 사실은 뭐 똑같아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기독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입증을 하는 자료를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몇 번 방송을 했는데 또 재방송을 재교육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복습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예, 그 3.1 만세운동 이후에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의회 대한민국 국민의회 우수리스크, 신한민국 임시정부 평양,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이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조선민국 임시정부가 서울에 생기고 한성정부가 1919년 4월 23일 날 생깁니다. 그리고 고려 임시정부, 간도 임시정부가 막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탈탈탈 통합이 된 게 1919년 4월 23일 날 생긴 한성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4월 11일 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한성정부로 통합이 된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상해로 가는 거예요. 이 서울에서는 일본 때문에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면은 1919년 9월 10일 날 상해로 이사를 간 이 한성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권이 정말 무식하니까는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다가 한성정부로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더라고. 그걸 기념하는데 왜 저희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얘기를 안 하죠? 예, 이승만 대통령은 얘기를 안 하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꼬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그 독립운동의 두 방향을 보면은 무장투쟁론이 있고 외교독립론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독립론이고 이동희가 국무총리 이동희가 무장투쟁론을 했는데 이동희가 이미 한인사회당을 조직하고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하고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 충성 바치겠다, 우리 공산주의 활동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독립 자금을 탈취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죠. 레닌으로부터 한인사회당 이동희가 1차로 40만 루블을 받아오고 2차로 200만 루블을 받아와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현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1차 40만 루블이면 지금 가치로 한 510억 원 정도, 2차는 2차 200만 루블은 2,550억 원,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3,060억 원 정도를 받아오는데 이게 중간에 오다가 또 배달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탈취를 하면서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구 선생님이나 그 어머님이 그 상해에서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자금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와가지고 또 파가 갈라져요. 1921년 5월 달에 이동희 중심의 상해 고려공산당이 생기고 1921년 10월 달에 여운용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생깁니다. 상해 고려파 공산당을 보면은 이동희, 박진순, 김립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또 그리어스 선교사의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핵심 인물은 여운용, 김규식, 박헌영, 김단야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선교사들의 또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이,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참 좀 거시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922년 1월 달에 이제 모스크바의 극동인민 대표 대회에 참여를 하여 52명이 여운형, 김규식, 현순 등 이 사람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그 또 뭐 충성맹세를 합니다. 볼셰비키 만세하고
그 공산주의 활동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고 레닌이 여운형한테 지시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래가지고 1922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불신 이만을 통과를 시키는데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계셨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없을 때 의회 쿠데타를 일으켜요. 자, 이때가 또 이제 그 자유시 참변하고 비슷한 시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21년 6월 달이죠. 예. 그러니까 독립군 세력을 바로 러시아, 그러니까 소비에트에 있는 고려파 공산당, 공산당원들의 그 계략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독립군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그 뒤로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독립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공산당이든 소비에트 공산당이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데는 돈을 안 썼다. 독립군을 멸족시키는 데는 이들이 활동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살려 남겨두고 그 민족주의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김자진 장군도 1930년에 그 공산주의자한테 암살되죠. 암살됩니다. 그리고 1925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 무장 세력을 다 해체한 뒤에 참 잔인하고 치밀하게 이런 지지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다 제거한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1923년에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쓰시는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살하려는 게 그게 공산주의야. 뭐 그러시면서 야 공산주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게 자기가 탄핵되니까 얘들아 너희 그쪽 노선으로 가면 큰일 나 하고 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1917년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뒤에 공산주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한 그 논문이 바로 공산주의 당부당 그 잡지에 기고한 거죠. 당부당이란 이 글을 써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세계에서 최초로 폭로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개헌이 됩니다. 그리고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이 공포가 되고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이 이게 살려놓은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다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해 임시정부 4월 11일 날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던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면은 일종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뜻을 일치로 세워진 국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초가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헌장을 보시면은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그리고 7조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그러니까 하나님 의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게 뭐냐면 세계에 복음 전파하겠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겠다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당이 어디예요? 기독자유통일당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기독자유통일당 당명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기독교 색채를 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에 나와 있는 정신, 법통을 그대로 계승한 정당은 대한민국의 기독자유통일당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정통성이 이것밖에 없다고. 임시헌장 제7조에 보면 신의 의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이라고 분명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은 이건 미국이 당사자가 아니고 이거는 사탄과 하나님의 군대, 사탄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고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이 마침표 종지부를 찍는 전쟁인데 그러면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예요? 기독자유통일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정보기관들, 미국의 국무부는 뭐 코드니 뭐니 자꾸 엉뚱한 데 가가지고 힘 빼고 돈 쓰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국민의힘 쳐다보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쳐다보지 말고 기독자유통일당 하고 손잡고서 다시 대한민국을 회복을 시켜야지 하나님 군대를 가지고서 이 사탄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을 다 쓸어서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의 그 타겟,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그죠? 못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인데 결국은 공산주의라는 영과 대적할 그 사단의 영과 대적할 정당은 결국 기독자의 통일당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열풍이 쭉 붑니다. 불어나고 지금 동구권이 전부 다 소련으로 넘어가는데 1922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26일까지 69년 동안 전 세계를 공산주의가 휩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거죠. 그죠?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23년에 또 그 김원봉을 갖다가 조선일보 기자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김재봉을 침투를 시켜가지고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또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공산당 강령을 보면은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자, 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 토지 공개념, 토지거래 허가제, 뭐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이런 공산당 강령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께 지금 보시는 이 PPT는요, 그 한일교회 담임 목사님, 그 김재동 목사님,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 가르치는, 유치원생들 가르치는 자유리더 캠프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PPT를 갖고 온 겁니다. 교회에서 이름을 가르칩니다. 역사를 가르쳐요.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자, 그리고 해방 후를 보니까 1946년 미 군정청에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왜냐하면 뭐 김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민족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본하고 싸웠어 하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노당이 되니까 남노당 좋은 거네 하고 전부 다 남노당 지지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교육이 제대로 된 시절이 아니니까 서로 나눠서 공평하게 갖고 토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간첩 성시배기가 또 북한에서 자금을 갖고 와가지고 막 이제 돈을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사 구워 삼고 뭐 여론전을 하고 돈을 또 나눠주고 하니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부 다 쏠려 가버린 거죠. 오늘날도 꼭 같습니다. 방송 3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문을 통해서 얼마나 그 여론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국민들이 이 역사를 모르니까 맞습니다.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한국 이제 소련과 그 38도선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북쪽에서는 이제 소련이 내려와서 이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몰아내고 남쪽에서는 미국이 이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몰아내는데 한국에다가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국과 소련이 임시정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넘겨주고 나라를 만들어주고 나가자고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해요. 그게 1946년 3월 10일, 20일 날 있었던 1차 미소 공동회담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참 중요한 게 이 소련은 해방되자마자 바로 진주를 합니다. 왜냐면 육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8월 15일에서 한 달 지난 8월 27일 경에는 북한 38선 이북을 전부 다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고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고 그리고 개성하고 춘천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사실 38선 이남까지 내려왔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물러가는데 미군은 9월달 돼야 9월 7일 날 들어온다고 했다가 결국 9월 8일쯤에 하지중장을 비롯한 24군단이 이제 대한민국에 비로소 들어와서 일본 군의 이제 무장 해제를 실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946년 2월 달에 벌써 북한에는 소련이 북한을 뭐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직들이 착착착착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를 다 숨겨버리고 소련이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정부가 다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인민위원회를 뭐 만들었죠. 뭐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민자치기본법을 통해 가지고 남한에다가 읍면동 밑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인민위원회 만들겠다는 그게 인민위원회예요. 그게 주민자치기본법이고 자 그래서 이제 소련이 우익은 제외하자고 주장을 했고 미국은 좌와 우와 함께
정부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 임시정부를 절대 반대한다 하셨어요. 왜? 자기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탄핵을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리고 때문에 좀 전에 그 예. PPT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동구권, 예. 동유럽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좌우 합작 정권을 통해서 전부 다 공산화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김규식, 여운형 이 사람들이 그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아닙니까? 그 레닌 작은 바다 활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좌우 합작 임시정부 찬성한다. 뭐요? 이 소련의 편을 드는 거예요. 소련의 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본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죠. 소련을 위해서 일본하고 싸운 거죠. 자, 그리고 조선공산당 총비서 박헌영 이 사람도 그 이르쿠츠크파 공산당 아닙니까? 예. 이 사람도 이제 이 사람이 또 주동이 되고 해가지고 또 정판사라는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화폐를 인수하던 인쇄소 그 예. 이름이 정판사죠. 예. 46년 4월 초에 조선 정판사 사건이 일어나는데 위조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공산당 투쟁 자금으로 또 씁니다. 그러다가 걸려서 걸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1946년 7월 26일 날 신전술이 발표가 되는데 테러는 테러로서 피는 피로서 갚자. 극자 폭력 투쟁으로 전환을 선언을 하고 이제 신전술이 소련의 지령으로 박헌영한테 가고 또 전평한테 내려가고 전평이 뭡니까? 전국의 그 지역 조직 지금으로 치면은 민주노총 예, 민노총과 비슷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산호맹 뭐 그런 건데 그래서 1946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부산 철도 노동자 파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에서만 295개 공장이 파업을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조병옥 경무부장 피격 사건, 장택상 경무총관 피격 사건 이게 46년 9월, 10월, 11월 이때 계속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피해 테러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리고 이 당시에 또 김구 선생을 포섭을 해요. 민족의 지도자 뭐 이러면서 또 간첩 성시배기가 포섭을 해가지고 또 북한으로 모시고 갑니다. 장군님도 선생을 김일성 장군님도 선생을 대통령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이 또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고 총선거를 반대하고 50총선거를 반대하면서 포섭이 되죠. 예, 이런 내용이 어디에 실렸냐면은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노동신문 2면에 특집 보도가 되는데 성시백을 띄우는 거예요. 성시백이가 어떻게 남조선에서 공작을 했는가 성시백을 찬양하는 기사를 내는데 거기에 보니까 김구를 어떻게 회유했는가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 저기 뭐 김일성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죠 하면서 이거는 노동신문 1997년 5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예,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선생님이 결단을 내리시 북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시녀 노릇을 하는 이승만과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북에 들어가서 김일성 장군과 마주 앉으시겠습니까?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이제 포섭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네가 김구 김일성 장군의 특사였어 뭐 그러면서 김일성 장군님께 김일성 장군님께서 그처럼 나를 믿어주실 줄은 뭐 미처 몰랐네. 장군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기어이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다시 일구이연하는 그런 추문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 충성맹세를 해요. 간첩 성시배기 앞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또 영화가 만들어져 1985년 남북 재정당사회 단체 연석회의 1948년 4월 달에 있었는데 이때 참석한 김구 선생의 행적을 소재로 위대한 품이라는 영화를 북한이 만들었는데 이게 김일성에게 투항하여 국기와 임시정부의 관인까지 바치면서 황해도 신천에 과수원이나 하나 마련해 주면 여생을 장군님에게 의탁하며 살겠다고 읍소하는 장면이 모사가 되는데 이게 북한 영화 50선에 수록이 되고 KBS를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2002년 12월 달에. 그것도 남한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통일한국인 우리가 존경한다는 김구 선생을 이렇게 묘사하는 북한 영화를 KBS에서 방영까지 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위대한 품이란 영화를 김대중 정권의 시절인 2002년 12월 달에
그 남한의 우리나라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통일 한국인이 보아야 할 북한 영화 50선이라는 걸 선정하는데 이 위대한 품이란 영화를 선정을 하고 또 KBS를 통해서 또 방영을 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니까 김일성에게 그러니까 김구 주석이 가서 투항을 하면서 그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옥새 관인을 갖다가 상납을 하고 바치고 태극기를 갖다 바치고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김대중 정권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또 KBS에서 방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 전통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불인정하고 그 북한과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1일에는 대한민국의 국호나 법통도 반조각 정부로는 개성할 근거가 없다며 남북 통일정부를 또 주장을 북한이 하고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반복을 했네요. 그리고 뭐 현재까지 북한이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엔 승인 반대 운동을 또 펼쳤어요. 김구가. 유엔에서 1948년 총선거를 이제 권고를 해서 대한민국은 받아들이고 북한은 유엔 선거 감시위원단을 기어이 못 올라오도록 해서 선거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니까 그 1948년 7월 11일 날 중국 공사 유엄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지지하기 바란다는 장개석 총통의 뜻을 이 김구한테 전달하면서 이제 이 선생님 내가 아버지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왜 자꾸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북한 가보니까 야 이 군대가 다 만들어졌어. 3년간 조선인 붉은 군대의 확장을 중지한다고 해도 남한이 전력을 다해서 북한 군대의 현재 병력만한 군대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인민군대가 2차 대전 당시에 가장 최고의 전차 T-34 전차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기동 훈련하는 걸 전부 다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책 잡힐 일 없이 쉽게 남쪽에 급습을 할 것이며 당장 남한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한의 정부가 수립되어도 소련에 의해 곧 인민공화국이 탄생할 건데 대한민국을 굳이 건국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그 대만의 그 중국 그러니까 자유중국 그 대만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었죠. 유엄안에 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야 큰일 났습니다. 북한에 가보니까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T-34 탱크로 무장하고 기계와 사단이 전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메가더한테 전화해가 야 전쟁 난다 야 군대 보내라 했으면은 메가더가 이승만 대통령 그냥 예스맨 아닙니까? 그러면 군대를 끌고 왔겠지. 무기를 보충을 했겠지. 그뿐만 아니라 그 또 김규식이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 반대 운동을 펼치고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의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북한이 남북 동시 단일 선거를 반대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북한은 이미 저 소련에 의해서 장악을 당했으니까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그랬고 김구는 선거를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야 국제연합의 결정을 환영한다.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북한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준비하자. 이러니까는 1943년 4월 3일 날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한 달 앞두고 새별 오름에 그 봉화가 오르면서 제주도 새별 오름에 봉화가 오르면서 동시에 제주 전 지역에서 살인, 방학, 약탈, 강간 등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이 벌어진 거죠. 예, 잠깐만요. 아까 지금 새별 오름이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유가 새별 오름에서는 매년 들불 축제를 합니다. 예. 왜 여기서 할까요? 이게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 새별 오름에서 4월 3일 4.3 사건의 첫 봉화가 여기서 일어난 것을 간접적으로 기념하고 있다는 이런 강력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 폭도들이 400여 명이 12개 경찰 시설을 습격하고 제주 일시에 습격합니다. 그 5.18 때도 그 40개나 되는 무기고가 동시에 털렸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주도 KBS 습격하고 경찰 및 우익 인사들을 살해를 했다.
그리고 경찰관의 옷을 뺏어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약탈 방어하고 사람 죽이고 뭐 그런 일을 했고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을 걸쳐가지고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국군하고 경찰하고 싸운 사건이 이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제주 먼저 꿈꾸던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제주 4.3 사건을 미화하고 예. 그리고 이 국군과 경찰의 이 진압을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가해자들한테도 보상을 해주는 법을 이미 통과시켰고 6월 말에 돈이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 4.3 사건은 이거는 남노당에 의한 남노당 제주위원회에 의한 그 폭동입니다. 여기가 지금 박진경 그 토벌대 사령관이었던 박진경 대령 추모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뽑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만나러 김구가 간첩 성시백하고 같이 북한 넘어갑니다. 북한 공산주의 잡아도 손잡을 수 있다. 선거 반대한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우리끼리 선거하면 우리끼리 많이 우리가 듣던 거죠. 우리 민족끼리. 예, 우리끼리 선거하면 분단을 조장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김구가 김일성이를 따라가가지고 1948년 4월 30일 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쭉 내용을 보면은 뭐 여기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또 돼 있어요. 그리고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해가지고 미군이 1년 있다가 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은 철수를 합니다. 철수합니다. 1사단이 철수하죠. 그래서 그 좌파들이 역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군이 대한민국을 일본군을 몰아내고 점령하러 왔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45년 9월 8일 미군 제24군단이 들어와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49년 6월 30일 그 군사 고문단을 제외한 전원이 철수를 합니다. 군사 고문단 500명 놔두고 다 철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6.25가 터지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한반도에 북한군이 중공 이제 6.25를 통해서 침공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비로소 미군이 유엔군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49년 6월 달에 그 미군이 철수를 하고 1년 있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전체 그 38선 그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제히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북한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준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분단 고착화의 주범이라고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그 제주 4.3 사건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주도 그 시민단체들이 갈 때마다 제주 KBS는 말이지 자기들은 공산폭도한테 점령까지 당했던 인간들인데 이 4.3 폭동을 이제 미워하고 있으니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제주도청, 제주교육청 앞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또 가서 또 촬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게 접니다. 저는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숨어서 이런 거 촬영하고 기록에 남기고 기사를 쓰고 그런 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1921년 4월 11일 날 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니죠? 명칭도 잘못됐죠? 상해 임시정부죠.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졌다가 한성정부로 통폐합이 됩니다. 통합되고 그리고 1949년 9월 11일 날 상해에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역사를 모르면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용산 백범 기념관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게 김구인데 거기 김구 기념관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기와 국장을 이제 그쪽
그 노동신문 자료라든가 예. 북한 측 영화에 따르면 그걸 바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예.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예. 자, 기독자유통일당은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자금 일체 받지 않습니다. 예. 짱깨 돈은 덜어서 안 받습니다. 이거 저기 붙여놨더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떼라고 난리를 치고 뭐. 왜 다른 당에서 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받는다는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함께 손잡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기독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신이 의사에 따라서 예. 즉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 아, 그리고 전 세계 복음 전파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의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거죠. 계승했고 그뿐만 아니라 한성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1919년 9월 11일 날 상해에 새로이 설립됐던 총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정당은 기독자유통일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역사를 알면 예.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이제 성상훈 기자님 여기 나와 계신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너무너무 이제 핍박을 해요. 예. 박해를 하고 이 구글 코리아에서 우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함께 구글 코리아 사장이 대표이사가 일본인이다. 일본인에 의해서 이 우파 유튜버들을 이제 학살하고 있다. 압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바로 보복이 들어왔습니다. 구글이 광고 부적합 채널로 지정을 했습니다. 유해 또는 정오성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 이 좌파 유튜버들은 얼마나 반일 감정을 부추깁니까? 예. 우리는 반일 감정을 부추긴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예. 일본인이다. 예. 구글 코리아 대표이사가 일본인이다라고 그 대법원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한 자료를 얘기했을 뿐인데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저희는 이 보시면 PPT를 만든다는 거는 역사적 사실을 갖고 와가지고 PPT를 만들고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내용을 예, 그걸 다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게 유해 또는 정오성 컨텐츠라고 하는 건지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탄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자유통일당 1877 1517은 기독자유통일당 그 ARS 후원이고요. ARS 후원이고 그 당비도 이쪽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1877-0248입니다. 네.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되죠. 여러분 저희 또 좀 응원을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시고 기독자유통일당에 당비도 내주시고 당원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계속 이 역사 방송하는데 힘듭니다. 장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